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매출이 좋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 자기관리에도 철저한 편이에요.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30대 중반이지만 20대 후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활동적인 취미도 좋아해서 클라이밍도 즐겨하고 다양한 레저 스포츠도 즐기는 편입니다. 혼자서도 재밌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화려한 싱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두어 차례 진지하게 사귀던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니 더 이상 결혼에 대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독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마음에 꼭 드는 남자가 없다면 혼자서 살 생각도 있었죠. 혼자서 산다고 외로워하거나 서글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다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면 그걸 일부러 내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그 남자와의 만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맘때 사랑니 때문에 치통이 심했어요. 사랑니 2개를 발치하고 2개는 냅뒀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은 사랑니에서 치통이 심하더라고요. 매복 사랑니 발치는 전문 치과에 가야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었고 친구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여동생이 일하는 치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여동생은 본인 아주버님이 치과 의사고 그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 병원이 사랑니 발치를 잘한다더군요. 친구 여동생이다 보니 저랑 직접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하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약 당일날 치과를 갔고 친구 동생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동생의 이름은 미연이었어요. 친구를 통해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윤주 언니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미연씨. 예약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 아주버니, 아니 원장님 실력 엄청 좋으시거든요. 별로 아프지 않게 잘 빼주실 거예요. 네, 고마워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근데 언니 정말 이쁘시네요. 저희 언니가 윤주 언니 정말 예쁘고 자기 관리도 잘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 모델 같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작고. 미연이는 싹싹하게 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죠. 아니에요. 무슨... 근데 결혼 안 하셨다면서요, 아직? 네. 이렇게 이쁘신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셨지? 신기하네.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가방도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미연이는 몹시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건넸는데 참 성격이 밝고 친화적이구나 싶으면서도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어떻게 언니 같은 친구가 있는지 몰라. 신기하네요. 아,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죠?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바로 진료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치과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었고 검진 후 치료도 받게 되었어요. 미연이의 말대로 치과 의사는 실력도 좋고 몹시 친절하고 싹싹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치과 올 일이 있으면 여길 와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저는 사랑니를 무사히 뽑고 인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미연이가 제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줘도 되냐고요. 친구 동생이 굳이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의아했는데 그냥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 미연이는 전화가 왔고 저보고 그날 괜찮았느냐, 많이 아프진 않았느냐, 이제 붓기는 가라앉았느냐 등등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치료 잘 받았다고 했고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나?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연이 하는 말이 실은 제가 연락처 달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데요? 저희 원장님 그날 보셨죠? 아주버님이요. 어떠셨어요? 아, 원장님이요? 아, 친절하시고. 실은 저희 아주버님이 언니 보고 한눈에 반했나 봐요. 네? 완전 아주버님 스타일이었나 봐요. 언니가. 저희 아주버님이 직업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 편이라 인기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눈도 엄청 높은 편인데 언니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환자 입장으로 치료받으러 간 건데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들고 어쩌고 하니까요. 언니, 저희 원장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 아주버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 괜찮거든요. 뭐 빠지는 부분도 없고 성격도 좋아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저희 남편하고 형제인데도 완전 딴판이라니까요. 하여튼 제가 보장할 테니 한번 만나보세요. 아, 글쎄요.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한번 만나서 식사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봐도 정말 선남선녀 같아서 그래요. 저희 아주버님도 너무 괜찮으신데 아직도 솔로로 계시고 언니도 그렇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괜찮죠? 미연이는 몹시 적극적으로 나왔고 엉겁결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그 치과 의사가 어땠는지 다시 곰곰이 떠올려 봤죠. 그때는 치아 치료 받는 것만 생각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않기도 했고 또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못 봤고요. 하여튼 엉겁결에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원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료실이 아니다 보니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해 보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재수 씨가 갑자기 그런 연락을 해서.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유쾌한 성격이었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매너도 좋고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첫날을 보냈고 애프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연이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어떠셨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언니가 너무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아, 저도 좋았어요. 어머, 정말요? 잘됐다. 우리 어머님 걱정도 많으신데 드디어 우리 아주버님도 장가 가시는 건가?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무슨 장가요? 근데 미연 씨는 참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보통 아주버님 결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진 않을 텐데.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나요. 저희 어머님이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고 저 닥더라고. 근데 만약이지만 언니랑 저희 아주버님 잘 되면 저하고는 동서 사이 되시겠네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요, 뭐. 그래도요. 남녀 사이에 오래 만나야 정붙나요? 인연 같으면 첫눈에도 알죠. 어쨌든 언니 너무 잘 어울리니까 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도 주선자의 입장이니까. 아, 네. 그렇게 미연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결혼 정년기도 했고 조건들도 잘 맞았어요. 저는 결혼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미연이가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인연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서 미연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소개해준 데에 대한 보답 같은 거였죠. 미연이도 너무 고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비싼 옷은 처음 받아본다면서요. 사실 제 남친과 미연이의 남편은 형제지만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제 남친은 학교 다닐 때부터 수제소리 들으며 공부를 꽤 잘했다고 했고 치대 나와서 본인 병원 개업까지 했고요.
운동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나름 철저한 편이고요. 반면 미연이의 남편은 형이랑 달리 공부도 잘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운 모양이었습니다. 공부는 형제끼리 똑같이 시켰는데 형은 공부를 하고 동생은 진작에 손을 놨던 거죠. 겨우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은 했는데 졸업 후에도 사업한다느니 주식한다느니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돈도 많이 까먹었나 봐요. 그러다가 남친네 부모님과 남친이 돈을 좀 합쳐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이고 남편네 치과와 같은 건물에 있어요. 장사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고 들쑥날쑥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연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벌이가 별로다 보니 미연이도 맞벌이로 일을 해야 했고 마침 아주버님네 치과 데스크 자리가 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제지만 형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부분이 많았죠. 하여튼 제가 남친이랑 결혼을 하게 됐으므로 미연이는 이제 제 동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도중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저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미연이한테 6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했다고 하니 저도 몹시 놀랐죠. 어머, 언제? 얼마 전에. 갖고 싶은 거 하나 있으면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가방을 골라온 거야. 그래서 결제하시라고 카드도 들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600만 원짜린 거 있지.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친이 소개해준 보답으로 선물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600만 원짜리를 긁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꽤 비싼 걸 샀네. 나도 처음엔 좀 놀랐거든. 근데 어쨌든 자기 소개해줬잖아, 재수씨가. 그리고 재수씨가 변변찮은 내 동생이랑 살면서 마땅한 가방 하나 없었다는데 좋은 마음으로 선물했다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구나. 저한테도 100만 원 상당의 옷을 선물 받았는데 남친에게는 600만 원 가방을 받았다니. 좀 놀라긴 했지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아이는 좀 빨리 가지라고 압박을 한 번씩 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저는 시댁에 가면 동서인 미연이랑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미연이는 여전히 살갑게 대했고 저도 동서이기 전에 친한 동생으로서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면서 미연이는 본인 남편과 결혼 생활에 대한 하소연도 자주 하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짜증나잖아요, 형님. 왜? 우리 남편 얼마 전에 무슨 BJ인가 뭔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으로 막 야한 옷 입고 춤추고 그런 애들. 나 참 어떤 여자 BJ한테 별풍선이라고 돈 싸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다 해서 100만 원이나 싸준 거예요. 어머, 100만 원이나? 한 번에 100만 원은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이러면서 그게 다 모이니까 100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고 진짜 뒷목 잡았잖아요. 그런 걸 왜 보내줘? 그런 여자한테? 내 말이요. 진짜 미친 거 아닌지. 이혼 한 해 만에 대판 싸우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죽겠어요. 마누라한테 돈을 그렇게 써봐라 싶고. 제가 버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면 저희한테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이면 당연히 큰 돈이지. 근데 그걸 오빠 거리는 여자한테 그냥 냅다 싸줬다니까요. 진짜 정신을 어디로 처먹었는지. 형님, 저 진짜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네, 그냥 이혼할까요? 글쎄,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혼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이혼이 무슨 흠도 아니고 저 인간이랑 살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연이는 시동생 욕을 하며 자주 강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놀라서 미연이를 달래주고 위로도 해줬는데요.
한 2년 정도 돼 보니 그냥 습관이더라고요. 허구한 날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절대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내내 들어주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도 적당히 듣고 맞장구 정도만 쳐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미연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술을 한잔 하자더군요. 저는 남편이 학회 참석 때문에 집에 없으니 집으로 오라고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연이는 술을 사들고 집에 왔고 혼자서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형님, 근데요. 제가 형님 가만 보면요. 참 순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저희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다고 그러고 예뻐서 인기도 많고 선생님들까지 예뻐하셨다면서요? 뭘 그래. 저희 언니가 그러던데요. 윤주 걔는 평생 꽃밭에서 산 공주님이라고. 아니야. 내가 무슨.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형님은 뭔가 살면서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건 안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나도 가고 싶은 대학 있었는데 떨어져서 재수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피아노 학원은 잘 되지만 그 전에 학원도 한번 망한 적 있어. 그래봤자 친정 잘 사니까 금방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기분은 좀 상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유순하고 조용해 보일지언정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굴곡은 견디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것도 본인 속상하다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한테 말이죠. 하지만 동서도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런 대꾸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보면요. 형님 팔자가 제일 부러워요. 예쁘지, 친정 잘 살지, 본인 학원 잘 되지. 남편 가정적이고 착한 데다 직업도 치과의사. 다 가졌죠 뭐. 원장님, 아니 아주버님이요. 여전히 형님한테 껌뻑 죽죠? 아주버님 같은 사람은 인터넷 방송 BJ들한테 별풍이나 쏘고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쵸?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연이는 그날 속상한지 술을 연거푸 마셨고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연이는 술에 취해 시동생 등에 업혀가게 되었죠. 좀 걱정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그날 이후로 미연이는 저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1달 가까이 됐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도 바빠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미연이가 연락을 별로 안 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연이가 저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고 학원 마치고 병원 근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과에 갔고 직원들이 사모님 오셨냐고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장실에서 남편과 잠깐 얘기를 하고 동서랑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러는 겁니다. 왜? 왜긴 당신이랑 재수씨한테 밥 사주려고 그러지. 재용이도 부를까? 뭐 그래도 되고.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니까 동서가 엄청 싸늘하게 그러는 겁니다. 저 원장님, 오늘은 형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밥 먹을게요. 여자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그냥 다 같이 먹죠.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저 형님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다음에요. 형님, 얼른 가요. 그리고선 동서가 제 팔을 당겨 가는 겁니다. 남편도 당황해하고요. 저는 동서가 저한테 따로 할 말이 뭔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설마 진짜 이혼하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굳이 저한테만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서 동서가 하는 말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왜 둘이서 보자고 했냐면요.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왜? 저희 남편 막 BJ들한테 돈 싸주고 그래서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바람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원장님, 아니 아주버님 말이에요.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네. 이것 좀 보세요. 동서는 자기 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차에 같이 올라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치과 건물 주차장이었죠. 저는 좀 놀라서 가만 사진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 치과에서 일하는 치의생사 중 한 명이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 여자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치의생사 최 선생이요. 원장님요. 최 선생이랑 약간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뭐라고? 동서의 폭탄 발언에 저도 몹시 놀랐죠. 저도 얼마 전에 안 건데요. 최 선생이랑 원장님이랑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은 거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최 선생한테 슬쩍 떠봤는데 최 선생은 결혼 약속한 남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촉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점심시간에 좀 일찍 들어온 적이 있는데 최 선생이 원장님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네, 뭔가 수상해서 그날 퇴근하고 살짝 따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장님 차에 최 선생님이 타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저는 동서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이고 저만 바라보는 것 같던 남편이 같은 병원 여직원하고 바람을 필지도 모른다니요. 오해한 거 아닐까? 직원이니까. 형님, 순진하셔라. 제가 같이 일하잖아요. 그 끈적끈적 더러운 느낌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저 촉이 얼마나 좋다고요. 그럼 정말 그렇단 말이야? 제 일감으론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 증거는 없잖아요. 이런 일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 증거를 어떻게 잡아?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건 폰인데 가만 보니까 원장님이 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비밀번호까지 걸어놨더라고요. 형님 모르시죠, 비번? 몰라, 나는. 볼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럼 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블랙박스라던가 그런 걸 한번 뒤져보시죠. 모르겠어. 이게 다 뭔지. 진짜면 어떡하지? 글쎄요. 형님네 일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족으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저는 한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생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계속 한숨만 내쉬고 있으니 동서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미행이라도 따라 붙을게요. 동서가? 그럼요. 제가 도와야죠. 형님은 그런 거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동서가 고맙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말은 너무 놀랍고 충격이었지만 그 와중에 동서가 저를 도와준다는 말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착잡한 기분으로 돌아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동서의 오해겠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서는 촉이 왔다지만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남편의 다른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뭐가 있어도 있겠구나 싶었고 몰래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찍혀있는 게 없었어요. 아마 전원을 끄고 다닌 것 같았죠.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굳이 블랙박스 전원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동서 말대로 뭐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넌지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차에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갔는데 블랙박스가 꺼져 있더라. 블랙박스? 아, 그거
저번에 주차 모드 켜놓고 가니까 방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꺼놨는데 까먹었나 보네. 근데 내 차 블랙박스는 왜? 저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당신 요새 좀 수상해서 바람피나 보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요즘 세미나다 뭐다 주말에 훌쩍 떠나는 일도 많고 치과 마치고 나서도 바로 안 들어올 때도 많잖아. 약속이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나 의심해? 뭘 그렇게 발끈해.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날 일이야? 내가 당신 의심해도 기분 안 나쁘겠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 아, 그렇잖아. 혹시 재수 씨가 옆에서 괜한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에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무슨 소리? 아니, 재수 씨가 좀 푼수 같고 오지랖 넓고 남의 일에 분간도 못하고 껴대고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당신한테 헛소리 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냐고. 얘기해봐. 아, 왜 이래 정말. 바쁜 사람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본인이 더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적이 없는데 의심을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남편은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게 찔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뭔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좀 만나자고 했고 나올 때 그 의심가는 직원에 대한 정보도 듣고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거요. 동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만나서 아침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다 얘기했는데 동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린 왜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증거가 없으니 아주버님이 큰 소리 치는 거라면서 저한테 증거도 없이 다시는 괜히 떠보지 말라고 충고를 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어떻게든 증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뭐 안 되면 미행이라도 해서. 미행을 한다고? 동서가? 괜찮겠어? 그럼요. 뭐 형님은 저한테 수고비 명목으로 돈만 조금 주시던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나서줘서. 뭘요? 제가 애초에 형님하고 저희 아주버님 연결시켜드린 주선자잖아요. 제 책임도 있으니까 제가 형님 도와드려야죠. 동서가 뭔 책임이 있겠어. 그냥 소개해준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마음 약한 형님보다는 미행을 해도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면 해드릴 테니까. 동서와 얘기를 할수록 더 착잡하더라고요. 동서는 저희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거의 확신하는 듯 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섣불리 결정도 못 내리고 눈앞이 컴컴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서의 도움이라도 빌려서 외도 증거를 잡아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진짜 나를 두고 직원이랑 바람을 핀 게 맞나 싶어서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에서 나와 남편의 서재방으로 갔습니다. 만약 바람이면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는 걸까? 동서의 오해는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며 책상에 앉았죠. 그런데 열려져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살짝 건드렸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마 남편이 노트북을 쓰고 미처 전원을 끄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만 꺼져 있다가 제가 툭 건드리니까 화면이 다시 켜진 거였죠. 그 노트북에는 남편의 PC 카톡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구나 싶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도저히 남편의 폰을 훔쳐볼 수가 없었는데 노트북에 아예 대놓고 남편의 카톡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재방 문을 닫고 남편의 카톡을 조심히 염탐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상간녀로 추정되는 최 선생과의 대화를 찾을 수 있었죠. 그 대화를 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요. 동서 말이 맞았던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자. 주말에 어디 갈래? 뭐 갖고 싶은 거 있느냐? 남자친구 안 만나느냐 등등 결코 원장과 직원 관계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사적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직원도 반말로 친근하게 대답했고요. 동서가 오해한 거겠지. 설마 아니겠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동서 말이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동서가 증거는 필수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찍고 있는 게 얼마나 참담하던지요. 저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병원 직원이랑 피는 바람이라니. 동서가 잘못한 걸길 바랬는데 이 모든 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동서로부터 톡이 왔어요. 형님, 주무세요? 아니, 이제 자려고. 아주버님은요? 자고 있어. 제가 미행해 드린다고 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동서에게 미행할 필요도 없다고 방금 모든 증거를 알아냈다고 말하려다가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기 내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좀 봐. 남편 바람 피는 거 맞는 것 같아. 어머, 뭐 찾아내셨어요? 내일 다 얘기할게. 나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좀 쉬고 싶어. 네, 내일 봬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의 톡을 끝내고 울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톡이 또 오더라고요. 동서에게 분명 내일 얘기하자고 했는데 동서가 또 톡을 보낸 거였죠.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나 생각하며 폰을 켜서 봤는데 동서가 제게 보낸 톡이 너무 뜬금없고 황당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동서가 저한테 보낸 톡은 아주버님, 이제 형님도 다 아시네요. 그러길래 저 왜 건드세요? 처음부터 제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라고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라고 한 걸 봐서는 아마 저희 남편한테 보냈어야 될 톡을 실수로 저한테 잘못 보낸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다 안다. 그러길래 왜 건드냐.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느냐라니. 당최 이게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죠. 그 순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동서도 저한테 톡을 잘못 보냈다는 걸 알았는지 몹시 당황한 말투로 횡설수설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 형님, 방금 톡이요. 그거 제가 잘못 보냈어요. 나도 방금 봤어. 우리 남편한테 보내려던 걸 나한테 잘못 보낸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형님. 제가 아주버님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버님한테 살짝 언지를 줬었거든요. 언지를 줬다고? 네, 일종의 경고죠. 혹시 형님 몰래 누구 만나시는 거면 그러지 마셔라, 이 정도로요. 제 딴에는 형님 아시기 전에 끝내시라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제 말 안 듣고 계속 바람피는 것 같아서 저도 결국 형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동서의 말은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석연치는 않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혼란스러운데 그 순간 남편 노트북으로 카톡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동서였습니다. 저한테 실수로 보냈고 이번엔 다시 남편한테 보낸 거였죠. 제가 남편 카톡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동서가 그간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의 불륜보다 남편과 동서가 나눈 대화에 더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제일 심란한 밤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약속대로 동선의 집으로 곧장 갔죠. 동선은 어제 잘못 보낸 톡 때문인지 괜히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도련님은? 오늘은 늦게 퇴근해요. 저기 형님, 어제 제가 해명은 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오해? 내가 오해할 게 있어? 아니요. 그냥 제 딴에는 제 선에서 수습해 보려고 했던 거 아시죠? 형님 위해서요. 저를 위해 수습하려 했다 어쩐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났죠. 무슨 수습? 내 남편 바람피는 걸 동서가 수습하려 했다고? 아니, 제 딴에는 일 커지기 전에 그만하셔라. 형님이 아시면 정말 큰일 난다 싶어서 경고를 드렸던 거죠. 아니 근데요 형님, 제가 오늘 낮에 아주버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전부 다 제 오해였더라고요. 오해라고? 네, 아주버님이랑 최 선생이랑 아무 사이 아니셨어요. 그때 같이 주차장 간 것도 최 선생님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태워주신 것 뿐이더라고요. 아무 사이 아니었는데 제가 괜히 오해하고 오버한 거였어요. 게다가 최 선생님도 결혼 앞둔 남자친구도 있고 둘 다 그런 사이 아닌데 제가 주책맞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해 푸세요. 아주버님이 그럴 사람 아닌데 제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형님 심란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면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저희 남편 편을 드는 겁니다. 가만 지켜보는데 기가 막혔죠. 아무 말 않고 들어주니까 이게 나를 진짜 똥 멍청이로 아나 싶더라고요. 아주버님 바람난 것 같다고 호들갑 떨면서 증거 잡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다 자기 오해였다고 아주버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동서. 네? 내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동서 맨날 나한테 순진해 보인다. 세상 물정 모른다 잘 그랬지? 네? 내가 보기엔 동서가 진짜 순진한 것 같아. 아니, 순진한 건 아니고 야가 빠지긴 했는데 좀 멍청한 것 같아. 네? 형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남편한테서 입금은 잘 받았어? 제 말에 동서도 멈칫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바람핀 거 아니라고. 동서가 오해한 거로 적당히 말 맞추고 수습해주기로 했지. 수습해주는 대가로 내 남편한테 돈 받기로 했고. 그래서 그 돈 입금 잘 받았어? 얼마 받았니? 형님... 너 나를 진짜 바보 천치로 아니? 뭐 이런 박쥐 같은 년이 다 있어? 제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하자 동서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남편의 카톡으로 동서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치위생사랑 바람핀 건 맞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그 사실로 남편을 협박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본 동서와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퇴근하고 최 선생님이랑 같이 가셨죠? 네, 가는 길이 같아서 데려다 주려고. 아주버님, 혹시 지금 통화되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집인데 내일 병원 가서 얘기하죠. 형님도 옆에 계시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 아주버님 바람피는 거 다 알아요. 뭔 소리예요?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재수씨 미쳤어요? 맞잖아요, 최 선생이랑. 두 분 같이 원장실에서 대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거든요. 둘이 무슨 사이인지 딱 감이 오던데. 전화할 테니까 당장 받으세요. 그리고 톡은 끊겨 있었습니다. 아마 통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저희 남편에게 바람핀 거 형님한테 이르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 모양이고 남편도 저한테 들킬 게 겁났던지 동서에게 협박당하고 돈도 보내준 것 같았죠. 남편도 초반에는 돈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돈을 제대로 안 보낸 것 같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이번 달도 늦지 말고 돈 보내주세요. 라고 톡을 보냈고 남편이 가족끼리 참 너무하네요. 나는 재영이 생각해서
재수씨 우리 병원에 취직도 시켜주고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협박하고 돈 갈취합니까?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일 잘하잖아요. 재수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 그냥 병원 나오지 마세요. 지금 저 자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협박질하고 계속 나랑 얼굴 보고 지내려고 했어요? 협박이라뇨. 아주버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냥 입 닫고 묻어주는 대가인 거죠. 아니면 형님한테 그냥 다 얘기할까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무섭네요. 아주버님이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시면 다 평화로울 수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됐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세요. 저 재수씨 얼굴 보기도 싫네요.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제가 형님한테 다 얘기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재영이 가게 열 때 보태준 돈도 도로 토해내세요.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저도 형님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어디 두고 보세요. 아주버님하고 최 선생하고의 관계 형님한테 낱낱이 다 얘기할 거니까.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자꾸 돈을 요구하니 남편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자를 거라고 했고 결국 돈줄도 막히고 병원도 잘릴 위기가 된 동서는 열받아서 저에게 아주버님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다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서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하냐고요. 동서가 남편에게 수습하는 대가만 주면 자기가 형님 잘 설득하고 수습하겠다고 또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 남편도 결국 동서에게 돈을 주고 수습해 달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주버님의 바람을 핑계로 돈 뜯으려는 동서와 그런 동서에게 노란한 남편. 이게 얼마나 개막장 콩가루 집안인 건지. 저는 내가 어제 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했고 동서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자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를 살살 이간질하면서 돈 타내고 저한테는 남편 외도 증거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타내려 했던 모양인데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는지 소름 돋더라고요.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내 남편 바람피는 거 빌미로 남편한테도 돈 뜯어내려고 하고 나한테는 증거 잡아준다고 또 돈 뜯어내려고 하고. 형님, 그게 아니고요. 내 남편도 잘못한 거 맞고 용서할 생각 없어서 이혼 생각까지 하는데 나는 솔직히 남편보다 동서가 더 소름 끼쳐. 돈에 환장했어? 남편하고 나한테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려 해. 너 진짜 징그럽다. 무서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시동생 목소리가 들려 놀라서 돌아보니 어느새 시동생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서도 아차 싶은 얼굴이고 저는 잘됐다 싶어서 모든 자초지종을 시동생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시동생도 경악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학을 뗐습니다. 진짜 미친 집구석이네. 동서, 아니 조미연, 나 이혼할 거야. 결혼하고 2년 만에 바람피는 내 남편도 제정신 아니고 그걸 기회 삼아서 돈 뜯어내려는 너도 제정신 아니야. 진짜 이 집구석 신물난다. 저는 그렇게 동선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동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이 잘 놓여있던 명품백과 제가 사준 옷도 챙겼어요. 소개의 대가로 동서가 챙겼던 가방과 옷을 말이죠. 제가 그걸 들고 나가려 하니 동서도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그걸 왜 들고 가세요? 왜? 이 와중에 이건 챙기고 싶니? 옷은 들고 가셔도 가방은 놓고 가세요. 그건 형님이 사준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사준 거잖아요. 라면서 절박하게 가방을 당기는데 그 와중에 가방은 내놓으라고 하는 동서가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저는 동서한테 가방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 실컷 가져라. 이 와중에도 가방은 아까워. 근데 그 가방은 가져도 너 나한테 위자료 줄 준비도 해야 될 거다. 위자료라뇨? 제가 왜요? 제가 왜요? 그럼 가족 협박해서 돈 뜯어내놓고 너는 무사할 줄 알았니? 600짜리 가방 고이 가지고 위자료 물 준비나 똑바로 해. 저는 그렇게 동서 보는 앞에서 제가 선물한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동서도 시동생도 경악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동생이 동서한테 이게 다 뭔 소리냐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고 소송도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최 선생이라는 상간녀, 그리고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협박하고 금전적 갈취를 취한 동서한테까지요. 더불어 이혼 소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걸 제 눈으로 본 이상 더 살 순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저를 잡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끝이라고 하고 집 나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댁도 당연히 뒤집어졌어요.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 당하는 것도 뒤집힐만 한데 그 와중에 동서가 아주버님을 상대로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냈다고 하니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시동생은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동서한테 이혼하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걸었고 그 와중에 남편도 동서 상대로 협박죄 고소도 했다더군요. 물론 저도 동서를 저의 이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고 위자료 소송 걸었고요. 동서는 전화해서 울며 불며 바람핀 건 아주버님인데 왜 자기한테 화풀이냐. 자기는 지금 직장도 잘리고 이혼 위기까지 있다면서 근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자기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절규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억울해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박쥐짓 하면서 이쪽 저쪽 돈 타내려고 한 건 생각도 못하고요. 동서는 물론 동서의 언니인 제 친구도 제게 전화해선 한 번만 자기 동생 봐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용서 좀 해주라며 제부가 무능력하고 돈을 잘 못 버니까 동생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돈 없다고 누구나 가족을 배신하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그런 짓은 하지는 않죠. 저는 봐줄 생각 없다고 네 동생한테 배신당하고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고 했죠. 제가 용서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 친구랑도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편도 저에게 이혼당하고 상간소송 당하는 것 외에도 따로 호되게 당했어요. 제가 남편과 놀아났던 그 최 선생이라는 상간녀한테도 상간소장을 보냈는데 그걸 본 상간녀의 약혼남이 열받아서 남편 병원에 찾아와서 한바탕 한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왔던 치과 환자들이 그 소란을 다 보게 됐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원장하고 직원하고 붙어먹은 불륜 치과라고요. 남편은 그 여직원과의 불장난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됐죠.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무모하고 한심한 짓을 벌였나 싶더라고요. 이혼당하고 소송당하고 소문나고 친동생하고도 틀어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여직원하고 몰래 바람필 때 마냥 짜릿하고 좋았겠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혼은 확정됐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끝을 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피해는 있었어요. 저 역시도 소문이 동네에 아름아름 퍼져서 학부모님들에게 은근하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저는 피해자인데도 저한테 이러쿵 저러쿵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시달리게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구니까 더 이상 무례하게 묻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과 시부모님에게 빌어서 결국 이혼은 안 했다지만 제대로 책 잡히고 죄인처럼 지낸다더군요. 저한테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주고 직장도 잘렸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에게 시련 한 번 없이 꽃밭에서 자란 것 같다고 했지만요. 저는 동서 생각처럼 그렇게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 빠른 결정을 내렸고 후회도 없어요. 이혼이라는 꼬리표는 남았을지언정 배신한 남편과 이상한 동서가 있는 그런 집과 계속 인연을 끌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에 더더욱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